오늘 전국에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었고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 강릉 33도, 장성 36도, 경산은 37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북동 내륙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지나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출근길 중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5.9도, 강릉 28.7도, 부산 27.7도로 출발하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시면 춘천, 홍성 33도, 창원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강원과 경북에는 또 한 차례 더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도. 세균 증식이 시작되는 온도. 냉동 보관 방식이 아니라면 이젠 바꿔야 할 때. LG 퓨리케어. 국내 유일 얼음 냉동 보관으로. 믿을 수 있는 위생. 믿을 수 있는 얼음.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49%나 늘어난 1.1kg으로 써도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완벽하지. 와, 원터치로 물과 얼음을 동시에. 이 꽉 찬 능력 누가 가능하겠어.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아직도 안 됐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 사이다 제로.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왼수 같은 고구마. 여보, 난 고구마 싫어. 사시사철 밤잠 못 자게 하는 오메 징은 고구마. 그래도 여보, 황토 봤어. 우리 발소리를 듣고 자란 요놈이 내 2손 받쳐 키운 녀석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고구마. 빛을 본다네. 금쪽 같은데 고구마. 맥도날드 버거로 큰 사랑 바꿔라. 황토밭에서 키운 금 같은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덕에 빛을 보는구나. 달콤한 고구마에 고소한 치즈까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아까 만나네.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집에는 타이머가 설정된 인화성 물질을 다량 설치해 놓은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자세한 내막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한밤중에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가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수차례 짓밟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런 잔혹한 학대에 길고양이는 결국 다음 날 인근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동물 학대,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저항에 맞서 기술은 언제나 독창적 신뢰햇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흐름의 시작. 더뉴 아이오닉 6.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이 순간을 오래도록 그 마음처럼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리뉴올 넥센 타이어.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셨죠?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평생 어부바 신협.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이 가족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던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신의 생일날 그는 대체 왜 아들에게 총을 겨눴던 걸까요? 충격적인 그날의 상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사건 발생 5시간 전 커다란 짐을 들고 집을 나선 피의자. 이날은 아들이 그의 생일을 맞아 저녁 식사에 초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피의자의 총에 맞아 아들이 사망했던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술을 먹고 좀 늦게 와가지고 왔을 때 이미 상황이 벌어진 이후였어요. 다들 1층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바로 앞집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막 상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60대 정도 되는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들을 쏜 것 같다고. 갑작스런 총성에 놀란 주민들,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태권대도 와 있고 경찰도 거의 몇십 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급차가 2대가 11시 초반대쯤에 나갔어요.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간 피의자. 피의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서 도보로 공영주차장까지 걸어가가지고 가지고 온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긴급 안내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뭐라고 왔는지만 저희도 좀 궁금해서. 욕이 처음인 건가요, 그러면? 9시. 피해자가 수배되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민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위험 인물이 단지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잡히지 않았으므로 오늘 밤은 세대가 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네, 그 시각 경찰은 피해자를 쫓아 추격을 이어갔는데요.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긴급 수배하였고 총기를 쏘지 않은 채 약 3시간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00시 15분경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 범행에 도주한 60대 남성,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 검거 과정에서 자택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피의자 집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소방대원들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좀 어떠셨어요? 안났죠. 그 사고를 그만 나서 못했어요. 충격이죠.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건 불이 붙도록 타이머까지 설정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 신나가 아니고요. 그냥 마구 있는 데다가 쫙 깔아놨다고 얘기를 하죠. 12시쯤에 시계를 맞춰놓은 거죠. 그때 터질 수 있게 해놨다고. 만일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범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동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이 나게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건 그대로 놔뒀었으면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또 그 제거를 하고 한 그런 것들은 아주 적절하게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이 총기가 뭐 열정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총열에 해당되는 그 쇠파이프가 11점이 차 안에 있었고요. 피의자가 현장에다가 사용한 총열은 2점을 버리고 갔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사제 무기 위험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이 뭔가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사제 총기라든가 또는 사제 폭발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그러한 그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서대문에 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를 차단할 대안이 시급합니다. 현재까지 피의자의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가정불화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진술이 없었고 피의자도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문을 품은 채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고 또 다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 가능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드러난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서 더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사건 직후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억측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더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한 줄을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길고양이 잔혹학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CCTV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동물을 학대하면은 정말로 안 되는 거야. 생각할수록 속상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밥 먹던 고양이에요. 이게 사람 잘 따르는 고양이인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죽어 있더라고요, 저기서. 목이 꺾여가지고 이게. 인근 화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고양이. 소리가 들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CCTV를 봤거든요. 되게 끔찍했어요. 사건 당일 이 남성은 길에서 마주쳤던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고양이를 잡아 길가에 놓인 안전고깔에 가두는데요. 맨손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것도 모자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던 남성. 심지어 불을 붙이려는 시도까지 하죠. 이건 불과 5분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참혹했던 상황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로 이 안에 갇혀서 녀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러버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안에다가 가두고 폭행을 해서 죽였다는 거는 고양이를 해야겠다는 의사는 확실해 보였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동선을 파악해 학대를 가했던 남성을 이틀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온순했고 사람이 부르면 오고 사람한테 많이 길들여진 친구라 핥혀서 무슨 학대를 했네. 그리고 핥혀서 학대하면 안 만지면 되는데 왜 괴롭히냐고. 말 못하는 짐승을. 그리고 그걸 왜 결국엔 죽이기까지 하냐고요. 제가 3년을 밥을 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이 특히 애들이 이름이 아직 한어가 되니까 남녀노소 막 해서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영상 속에 학대당했던 이 고양이는 3년이 넘도록 이 동네에 지내면서 주민들의 큰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요. 이거 줄게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따랐던 녀석. 성격마저 온순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던 그의 손길을 미처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학대 당시 현장 곳곳에서 찍힌 CCTV 영상에는 남성의 이상한 행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고양이를 폭행하다가도 주위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리를 옮기다가 혹시 사람이 있으면 급하게 몸을 숨기는데요. 본인이 그 범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 반사회성은 굉장히 더 커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남성의 이상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고양이를 들고 다니다가 죽은 모습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이어갔던 남성.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트로피적인, 그러니까 기념적인, 좀 과시적인, 쾌락적인 이런 행동이 이제 조금 가미가 됐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언젠가는 그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에게까지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폭력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생명을 잔인하게 해친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동물을 포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10조 1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동물 학대 건수는 약 10배 정도 증가했지만 잔혹하거나 많은 동물을 괴롭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거의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어서 처벌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설정이 되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는 만큼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그 어떤 동물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하철 역산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고 열차 내부로도 물이 차오릅니다. 뉴욕 지하철이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침수된 건데요. 사실 시민들에겐 이미 익숙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4일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괴물폭우. 특히 뉴욕시에는 물폭탄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는데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빗줄기가 좀 붉어지고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 역류한 물이 들이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는데 지상도 지하도 기습폭우 앞에 그대로 멈춰선 겁니다. 분수처럼 세차게 솟구치는 흙탕물, 여기에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더해져 승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객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익숙해 보이는 사람들, 사실 침수는 뉴욕시의 고질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기습폭우 앞에선 너무 쉽게 무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네, 저거 보세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 게릴라성 폭우가 더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Our sewer system is not built to manage this much water at a short period of time. 과거 극단적인 폭우가 드물던 시절에 설계된 오래된 하수 시스템. 기후가 변해도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Addressing stormwater resilience to fix this underground infrastructure is going to be the work of tens of years, decades. We put out our report last spring that estimated a total cost of roughly $30 billion. 하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년 이상. 그 사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뉴욕 시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용이 불가능하죠. 뉴욕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지 또 고려는 하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드네요. 대만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국립명문대 학생들의 호소.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간이 길었다고요. 我希望我们不要再开了。我觉得我也不用戴墨镜，我也不用变身。我爸爸看到了调查报告，他哭着跟我说：“对不起，都怪爸爸没权没势，没有背景，才让你们被欺负这么久。” 폭로의 중심에 선 인물. 我想要检举交流。 스포츠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강행했다는 건데 원치 않은 체혈에 눈물까지 보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불신에 교수는 연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에게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것을 강요했고 14일간 하루에 3번씩 체열을 강요했습니다. 몇몇 학생을 체열 과정에서 10번 이상 바늘에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맥이 잘 드러나도록 소화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까지 지시했다고요. 체열 초기에는 의료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학생들을 체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기괴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졸업을 막겠다는 협박에 학생들은 지시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데요. 害怕就是被报复，因为然后最后的那些实验经费也都不会到我们手里。 또 약 12억 원의 연구 보조비를 축구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명문대 교수 각질 논란의 당사자는 과거 대만 축구 국가대표팀 주전으로 아시아대회 3연속 우승을 이끌었던 인물.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만의 한 국회의원이 공론화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혈액을 강제로 내어주고 받은 졸업장.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게다가 논란을 더 키운 건 1년간 강의 금지라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처분이었습니다. 你白老鼠，浪费你的时间，浪费你的时光。我们呢？我是剥削你们还是怎样？我真的是太好意了，要不然你大三、大一、大二的时候就应该要退学了。 이에 분노한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지난 15일 직접 나선 겁니다. 我们选择把这件事情摊开来讲的时候，就等于放弃了跟师大、跟教授私下谈判的筹码。 나흘 뒤엔 학교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해임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 학생들을 향해 고개 숙였는데요. 침묵하던 교수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这个事情绝对是教练的错，请接受我的道歉。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말보다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는 곰 관련 속보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가에 자주 출몰하는 이 곰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 때문에 결국 사망 사고까지 났습니다. 곰 주의보가 내려진 일본 현재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불곰 비상사태를 선포한 홋카이도. 주민들은 외출조차 삼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밤중에 울려 퍼진 총성이 주민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안도감으로 다가왔다고요. 지난 12일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을 습격해 목숨을 빼앗아갔던 곰이 엿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정체는 체중 200kg이 넘는 수컷 불곰이었죠. 야, 뭔가人安心ですよね.よかったね.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는 주민들. うわうわうわって言っても腕かなんかこうずっとこう噛まれててこのままこう引っ張られていってたんで犬もこう飛びかかってるんですけど全然クマにも勝ち目なくて 인근 숲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던 남성. 주택가에서 신문 배달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한 100m 정도를 곰한테 끌려간 뒤에 그 이후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라서 안타깝고 4년 전 한 70대 여성을 습격했던 사건의 주범도 같은 불곰이었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다른 개체가 혹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치기현에서도 잇따른 곰의 습격. 그대로 남성을 향해서 돌진했던 흑곰인데요. 인정사정 없는 공격에 머리와 팔에 심하게 물려서 병원에 결국 입원했고요. 50반을 넘게 꿰매야 했다고요. 곰에게 종아리를 내어준 채 맨몸으로 맞섰던 남성. 그야 こっちを防御してこっちでなんか頑固された. 가까스로 피했지만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 실제로 불과 약 한 달 사이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는 최소 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今の時期、6月から8月上旬までというのは熊の交尾期です。熊のオスというのは交尾相手のメスを求めて活発に広く動き回ります。同時に満1歳から2歳の若い熊が親離れをして新たな生活場所を求めて活発に移動します。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한번 맛을 본 곰. 활동 반경까지 넓어지자 민가가 손쉽게 배를 채울 수 있고 천적이 없는 곰들의 쉼터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과거 멸종위기에 처할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곰의 보호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법안이 오히려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곰이 나타났다고 해도 다 사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는 9월에는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지자체 허가만 있다면 곰이 나타났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존뿐만 아니라 공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한 남성. 바로 이 침대 자동차 덕분인데요. 이게 가파른 뭔가요? 계단은 물론이고 어디든지 종횡무진 누빌 수 있다고요. 네. 보세요. 험한 우와. 산길 넘고 물웅덩이 넘고. 야, 이건 뭐 오프로드 자동차 부럽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운전도 손가락 하나면 충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편안해 보입니다. 네, 상상 속 자동차를 현실로 만드는 괴짜 발명가 중국 윈난성에 있는 구이평 씨. 사업 실패 때문에 도망치듯이 내려왔던 시골. 초심을 좀 되찾자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잊고 지냈던 동심이 떠올랐다고요. 因为小时候有一个梦想，就是想着躺着去上学，因为老是起不来床，老是迟到，感觉这个车还是挺实用的。 7년간 폐자재를 활용해서 독학으로 제작한 드림카는 무려 300대 이상. 보트처럼 물 위를 달리면서 편안하게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 책상 자동차부터 집밥은 번거롭고 외식은 귀찮을 때 요리까지 척척 해내는 자동차까지. 대단합니다. 이 구이평 씨의 손길 하나면 슈퍼맨 체험도 가능하다고요. 免费了。 실패를 딛고 끝내 꿈을 이뤄낸 그의 도전.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구이평 씨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의 다음 발명품 벌써 기대되죠? 직원이 모두 퇴근한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 망치로 과감하게 출입문을 부수더니 다른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진열대로 달려가서 목표물을 싹쓸이했습니다. 뭘까요?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 이 짧은 시간 안에 대체 뭘 가져간 거죠? The exact number, $113,650.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값어치는 상상 이상. 도둑의 손에 들어간 건 바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카드였죠. 수집가들에게는 보물로 여겨지는 물건인데요. 희소성 때문에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30년이 넘도록 사랑을 받아온 만큼 카드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행사 때에만 인쇄된 이 카드는 수량이 적어서 경매 시장에서 고가에 낙찰되기도 한다고요. 희소성과 선호도 또 디자인에 따라서 한 장에 무려 16억 원이 넘는 카드도 있습니다. 마치 금처럼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저절로 오르는 것 같은 매력에 최근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정도인데요. 이렇게 치솟는 인기를 따라서 최근 수집품을 노린 도난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카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난투극을 벌이거나 실랑이가 격해지면서 급기야 사람이 흉기에 다치는 일까지 있었죠. 점점 도를 넘는 상황에 수집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싸늘해져가는 상황. 한편 지난 8일 매장에 침입했던 이 도둑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주인인 길모어 씨는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추적에 나섰는데요. If you're watching, you can return our stuff, no questions asked. We'll, I don't want to say we'll forget it ever happened, but no questions asked, we'll take our stuff back. 만약 비슷한 카드가 손에 들어왔다면 1년 번호부터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죠. 네. 알아두면 좋을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알쓸 신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복권 당첨이 부른 갈등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사실 1등 당첨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행운 뒤에 숨은 뜻밖의 법적인 갈등 지금 확인해 보시죠. 뜨거운 이슈 속 감춰진 냉철한 법을 파헤치는 알쓸 신법 지금 시작합니다.
A man is suing his ex-girlfriend, saying she ghosted him after claiming a $5 million prize on a lotto ticket that he paid for. 복권 1등 당첨 인증 영상 속 연인. 당첨금은 한화로 무려 약 49억 원. 와. 복권을 산 사람은 남자친구였는데요. 당첨금 수령일 공교롭게도 신분증을 잃어버려 여자친구가 대신 받은 뒤 꿀꺽하고 종적을 감춰버렸다는 거죠. 이 사건의 쟁점은 남자친구가 자신이 스스로 복권을 구매했다는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구매한 영수증이라든지 계좌 내역이라든지 관련한 CCTV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모두가 한 번쯤 상상해본 복권 당첨,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복권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0대 부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중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서류 정리를 해서 이혼을 하되 같이 거주하면서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때 정말 남남이 되자 이러한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마침내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이제 정말 남남이 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10억 상당의 집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혼 직전에 50억 원의 복권 당첨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적게 주려고 연박 전술을 펼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거주했으니까 사실혼이다. 그래서 50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50억 원의 당첨금을 나눠줘야 할까?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남남인데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혼이라는 게 맞고 자식이 클 때까지 가정을 유지한다라는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차 함께 살던 남녀,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 운으로 얻은 남편만의 재산이란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부는 남편의 경제관념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그런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적금으로 들어둔 5천만 원을 해지해서 그걸 가지고 전부 복권을 구입해버렸다는 사실을 아내분이 알게 된 거예요. 동의 없이 적금을 깨 복권을 산 남편. 분노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 1등 당첨이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허튼 짓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첨금을 전부 맡기고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겠거니 생각했던 아내. 자신이 순진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당첨금 중 일부를 복권을 또 구입하자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180도 뒤바뀐 남편. 당첨금을 당신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니 한 푼도 빠짐없이 반환하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권 구입금인 적금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니 당첨금도 마찬가지란 거죠. 복권 당첨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복권 당첨금 자체는 어느 일방의 운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을 누구의 자금으로 구입했고 공동으로 구입을 한 건지 그다음에 그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는지 기존 재산의 혼재가 되고 부부 공동생활에 쓰여왔다면 이것은 공동재산이다. 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아유, 깜찍해요. 우리네 일상 속 희로애락을 생생히 담아낸 햄스터 AI 영상 콘텐츠. 채 100일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6만 구독자를 모으는 등 인기를 끌자 우주 속 동물 콘텐츠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모두가 화려한 결과물만 볼 뿐 AI 저작권 이슈에 무감합니다. AI 영상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 걸까? 시민마다 엇갈린 대답이 돌아옵니다. 원작자와 그 AI를 만든 회사 둘 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는 원작자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저작물을 만든 건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갖지 않을까. 그림, 음악, 글, 동영상 등 그야말로 AI 제작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저작권 관련 논의는 아직 미진합니다. 생성형 AI 관련 기술은 정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나 음악, 동영상 같은 것들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논의는 여전히 뚜렷한 결론 없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AI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의 편집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한 번 더 재가공했다라고 하는 형태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인간의 땀이 들어간 콘텐츠만 저작권으로 인정해준다. 유리과일을 자르는 ASMR 쇼츠. 알고리즘 풍수 속에 널리 퍼졌죠. 화제 중심에서 문제의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요. 영상을 1분 혹은 뭐 몇 분짜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정말 예전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딸기와 과도란 단어를 입력하고 불과 약 2, 3분 남짓 기다린 결과 순식간에 완성된 AI 영상 콘텐츠. 쉽게 만들 수 없는 수준 높은 AI 영상이란 인식과 달리 누구라도 손쉽고 빠르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빠르게 하시는 분은 30분 안에 광고를 뽑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AI 툴이 없었으면 그 영상에 대한 기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였죠. 이렇듯 쉽고 빠른 제작법을 눈여겨본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결과 먹방을 주제로 한 AI 영상 콘텐츠도 등장하는 등 레드오션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AI 영상에 칼을 빼든 유튜브. 7월 15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AI 영상의 게시 가능 여부를 두고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동 생성한 영상을 최소한의 편집으로 대량 업로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령 유리로 된 과일을 자르는 ASMR이나 동일한 포맷이 반복되는 AI 먹방 콘텐츠 등 AI가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변형만 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인 AI 영상 저작권. 기술의 도약을 법률이 따라잡기까지 다소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과도기라서요. SBS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이목을 잡아끈 한 SNS 게시글. 다름 아닌 DJ 소다 본명 황소희 씨가 독일에서 일명 캣콜링이라 불리는 길거리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캣콜링이라고 하면 공공연한 거리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지나가는 여성분을 보고 막 휘파람을 분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요하게 쫓아가서 이제 뭐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를 대놓고 이제 칭찬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들이 캣콜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국가들의 길거리 성희롱 실태를 고발하는 한 사회 실험 동영상인데요. 동양 여성이 표적이 될 때가 많더군요. 제가 겪은 바로는 휘파람을 부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제가 목격한 적은 없지만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동의 없이 따라오는 등의 행동 또한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협적일 수 있어요. 주로 사람이 많은 도로에서 작은 목소리로 캣콜링을 하여서 이게 나에 대한 성희롱인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찰나에 발생을 하여서 뒤를 돌아보여서 가해자 특정을 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는 시점에 주로 발생합니다. 급기야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더니 동의 없이 뺨에 입을 맞추려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 시도까지 있었죠. 저건 선을 넘었죠. 이런 길거리 성희롱의 문제는 인종차별과 맞닿아 있다는 점. 주변인들 역시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얼마나 불쾌해요. 바로 가세요. 스위스 여행 중 길거리 성희롱을 겪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웃으시면서 휘파람을 부으시니까 뭔가 이상했고 기분이 일단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캣콜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중 끊임없이 들려온 휘파람 소리. 괜히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타지에서 그냥 무시하는 걸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2018년 프랑스의 한 식당 앞 CCTV.
길거리 성희롱을 겪은 뒤 항의하는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남성. 당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Tout simplement parce qu'aujourd'hui, 60% des femmes qui portent plainte pour violences sexistes se voient refuser leur plainte. C'est un chiffre absolument inadmissible.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프랑스에서 100만 원의 현장 벌금형이 신설됐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를 하고 기소 절차를 거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보다 이제 전통적인 형사법적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최대 이제 한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고 법적인 책임을 되게 강하게 묻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캣콜링은 칭찬도 구애도 아닙니다. 강력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일 뿐입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 가시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세상의 필요는 바뀌니까. 동원은 지도를 거꾸로 보는 발상으로 세상을 잇는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필요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하니까. 필요에 답하다. 동원.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근데 왜 캡슐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최적의 캡슐은 따로 있으니까. 카누 바리스타. 반짝이는 회색 공구들의 액션 타임. 그 거칠고 역동적인 현장에 의문의 고수가 나타났다. 제가 지금 정비를 20년 넘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혜성같이 등장해 정비계를 접수한 젊은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황신원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단 1%밖에 없다는 여성 자동차 정비사.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정비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정비에 관한 거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시경 카메라로 차량 문제 진단부터 시작.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왼쪽 부분이. 알아줘야죠. 네,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위해 순식간에 타이어를 분리해내고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꺼내본 상태는 어떤가요? 패드와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다르네요.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갈려요, 계속. 소리도 나고. 거침없어요. 이거를 떼야 되는데 망치질을 안 나면 안 나와요. 거침없이 망치질을 이어가더니 순식간에 조립을 끝내고 이번엔 30kg에 달하는 대형 타이어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무거운데? 타이어가 무거운 거 아니었어요? 타이어도 엄청 무겁죠. 이건 SUV라서 더 무거워요. 아니 근데 표정은 하나도 안 무겁게 드시는데. 혹시 바람이 빠져서 가벼워진 건 아닐까 했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네요. 진짜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이 밖에도 엔진오일 교체는 기본이고요. 방전된 배터리도 한 번에 원인 진단부터 수리까지 척척인 주인공의 모습에 모두가 시선 집중입니다.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 교체하러 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저분이 항상 봐주셨어가지고 네, 여자 정비사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잘 봐주시더라고요. 흔치 않죠. 처음에는 정비 거부도 많이 하시고 왜 거부를 해요? 여자애한테 못 맡기겠다. 편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나이도 더 어렸고 하니까 좀 못 믿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실력도 많이 늘었고 저를 많이 오래 보셨어요, 고객님들도. 그래서
성장 배경에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는데요. 네? 내주세요? 저희 아빠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닮지 않았나요? 많이 닮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빠로서도 점수를 줘도 한 90점? 네. 예. 같이 아빠하고 이런 정비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게 뿌듯한 반, 미안한 반. 아빠 마음이죠. 악셀 페달이 나갔는데? 악셀 페달. 이게 악셀 페달이 또 나가네? 일할 때만큼은 딸이 아닌 동료 정비사로 동등하게 대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했기에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센서에서 신호가 안 잡히는 거라 이거를 통째로 드러내서 새 걸로 교환할 거예요. 악셀을? 네, 악셀 페달을. 가속 페달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깊숙이까지 몸을 구부려 작업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유연성과 정교함이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작업입니다. 주인공의 기술은 베테랑 선배들도 탐낼 정도라고요. 얘는 몸집이 작아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 안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와. 빼셨네요. 이게 밖으로 봤을 때는 고장난 거를 몰라요. 안에 내부에서 센서가 망가진 거라. 빠른 손놀림으로 어느새 작업 완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손에 막 상처도 많이 나는데 손도 빠르고 섬세해서 그런 거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 거죠. 손이 제가 사실 피아노 전공을 처음에 했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피아노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손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대학 시절 피아노를 전공하며 작곡가를 꿈꿨다는 주인공.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다가 졸업한 후 아버지의 정비 일을 도우면서 자기도 모르던 소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대학교도 자동차과로 다시 다녔고 그렇게 정식으로 정비사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자동차 정비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힘이 가네요, 더. 뭐가 그렇게 잘 맞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호기심도 쭉 가고 있고 배우고 싶으니까 계속. 최고가 되겠다는 고수의 열정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의 여성 정비사가 돼서 제 정비소를 운영하는 날까지 화이팅! 한적한 풍경 속에서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년을 즐긴다는 정찬명 씨. 이 작은 텃밭이 그의 행복 양성소라는데요.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여기 귀촌을 했죠.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오래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한 주인공. 땀 흘려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이거 녹아져. 네네. 애지중지 키워낸 작물들. 맛있어 보이는 건 일단 자녀들 몫으로 챙겨둡니다. 작은 텃밭이어도 이곳에서 나는 작물 종류만 30여 가지. 수확한 농작물들을 보관하느라 냉장고 속은 언제나 만원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그 안쪽에 6개 이렇게. 우와. 농산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 먹고 꾸준히 놓고 먹는 편입니다. 아유, 그럼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걱정스러운데요? 1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돼요. 보세요, 여기. 14만 2,380원. 이때가 90원. 누진세로 인해 부담스러운 고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9,300원도 있고요. 9,300원요? 아니, 이게 한 달 전기요금이라고요? 에어컨 틀기 무서워진 요즘 그 비법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모닝와이드 시청자들에게 전기요금 절약 비결을 알려주신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 여기요? 네. 제 놀이터입니다. 서예를 하고 있어요. 와. 오, 정말 훌륭한데. 근데 여기 어디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이게 뭔가요? 태양광 썼습니다. 태양광? 예.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년 전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답니다. 430 준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됐죠, 대기도. 네. 그래도 사용기간이 20년 이상 된다니 전기요금 절감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있지만은 관리 비용도 거의 안 드는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적극 나름대로 지구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또 다른 농촌 마을.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인데요. 트럭이 가득 싣고 온 것은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발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알려지면서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한참 뗄 때는 한 16만 원 정도. 그런데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답니다. 경기도에서 60% 지원해갖고요. 자부담은 197만 원. 부담이 엄청 없는 거죠. 지원이 나오는군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4,780가구의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는데요. 경기도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도의 탄소 배출량도 줄여 에너지 자립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랍니다. 태양광 설치 1시간 만에 쌓인 발전량 대단하네요. 네, 지금 저 에어컨 같은 거 빵빵 틀어도 괜찮고. 부담 없이 더위에서 벗어날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편하게 틀겠어요. 전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요? 돈이 들어가는 데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좋은 기회에 60%까지 할인받아서 너무 행복해 감사하고요. 지원 사업 대상자에겐 5년간 무상 AS도 가능하다네요. 이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2배 확대해서 도민들의 주택 태양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희는 시공 현장에 따라서 적절한 누수 시공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해당 가이드라인에 알맞는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살림하는 주부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전기 제품들. 태양광 설치 전인 1년 전만 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의식적으로 전기 제품 사용을 줄이곤 했다는데요. 자, 지난달 기준으로 29,410원 나왔네요. 17만 원 가까이 나오던 요금이 이렇게나 줄었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세입된 거죠. 그런데 영희 씨가 태양광을 설치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들고 와서 여기에 모으거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생수를 쓰지 않아요. 얘는 진짜 수세미, 얘는 삼배로 만든 수세미.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환경을 위해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은 꼭 필요한 선택이었던 거죠. 태양광을 설치한 것도 인간이 자연 속에 살면서 다른 자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조그만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해야 된다. 맞습니다. 태양광 설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가구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경기도 주택 태양광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이면 대두되는 전력난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어서 오세요. 시간도 없고 챙길 것도 많지만 KB 전문가가 있어 자산은 잘 크고 있죠. 나만의 자산 관리도 KB죠.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KB국민은행. 당신 곁엔 MG새마을금고 보험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랄 당신 곁에, 내일이 더 빛날 당신 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당신 곁에.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MG새마을금고 보험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함께. MG새마을금고 보험.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빨래 신뢰의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빨래 신뢰. 피지 모락셀라.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모락셀라균은 99.9% 제거. 빨래 신뢰 아웃. 피지 모락셀라. 홈플러스 썸머 슈퍼세일. 홈플러 나우. 삼겹살 990원. 한우 등심 반값. 수박 반값. 올여름도 시원한 가격으로 지금 뛰어야 산다. 홈플러 나우. 편안함이 다르면 자유를 느끼고 가벼움이 다르면 한계를 넘어선다. 안다르를 입으면 러닝이 더욱 즐거워진다. 안다르. 모기? 진드기. 이젠 크레델리오 플러스로 바꾸세요. 맛있어. 심장사상충과 진드기를 한 번에 싹. 그래, 크레델리오 플러스. 엘랑코. 또다시 폭염이 비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푹푹 찌는 이런 날씨에 수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도 땀 흘리면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재민 여러분께서도 희망 잃지 마시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